안녕하십니까. 태양광 발전소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된 최태규입니다. 저는 감정평가사로서 20여 년을 이상을 활동을 해왔고, 지금 현재도 감정평가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학 박사로 대학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를 설명하게 된 계기는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서 과연 수익은 어떻게 나고, 그 수익이 내가 혹시나 갖고 있는 또는 내가 하고자 하는 태양광 발전소에서 접근 가능한 사업인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객관적으로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에 대해서는 많은 내용이 있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전기가 어떻게 생산이 되고,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소는 내가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그 관련된 용어들은 무엇들이 있고,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용어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또는 관련 법령들은 이해해야 될 관련 법령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 발전소가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를 본 다음에 이러한 기본적인 바탕하에 발전소의 어떤 그 전기를 생산해서 그 다음에 수익은 어떻게 나는지에 대한 부분들까지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종합적으로 나중에 이제 Q&A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소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이 태양광 발전소가 전기를 어떻게 생산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태양광 발전소가 이제 태양광을 가지고 태양의 빛을 통해서 발전하는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런 절차를 겪겠죠. 태양의 빛이 태양광 모듈에 비춰지면 여기서 이제 그 전기가 발생이 됩니다. 자, 그럼 전기가 이제 발생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는 전기는 뭐 또 공대 쪽이나 이과 쪽을 전공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교류를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교류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태양광을 통해서 이 모듈에서 발생되는 전기는 교류가 아닌 이제 직류가 발생이 됩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제 DC라고 하죠. 교류는 이제 뭐 AC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생산된 전기는 직류는 우리가 실제로 가정이나 아니면 뭐 사무실이나 공장이나 이런 데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직류를 다시 이제 교류로 변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사진에서 보는 이 인버터라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인버터. 그래서 이 태양광 모듈에서 발생된 직류의 전기를 교류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인버터라는 기계가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교류로 되어진 전기를 우리 얘기하는 전봇대에 있는 그 전기줄에 이제 연결해주면 이게 이제 전기를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길거리를 다니시면서 전봇대를 보시면 전봇대의 줄이 어떤 거는 이렇게 이제 세 가닥의 줄이 있는 부분이 있고, 어떤 것들은 뭐 두 줄, 어떤 것들은 또 다른 이렇게 한 줄 정도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태양광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세 가닥의 줄이 있는 전기줄이 있는 삼상
관련된 부분으로 연결이 돼 있어야 이게 발전이 된 전기를 우리가 다른 쪽에 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전기의 생산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할 게, 그러면 나는 태양광 발전소를 갖고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가질 수 있을까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내가 직접 태양광 발전소를 이제 짓는 거죠. 그래서 직접 이제 시행을 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 또 하나는 그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사람들한테 내가 이제 분양을 받는 방법이 있겠죠. 또 한 가지 방법은 이미 태양광 발전소를 지어서 상업 운전을 하고 있는 발전소 자체를 이제 사는 방법을 통해서 내가 이제 태양광 발전소를 이제 갖게 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보통은 이제 첫 번째인 직접 시행하는 부분들이 요즘 이제 많이 있고, 두 번째인 분양받는 방법들도 최근에는 이제 신문 광고를 통해서 많이 여러분들께서 이제 경제신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의 하나의 이제 우리가 태양광 발전소를 갖게 되는 방법이 되겠죠. 이게 직접 시행하는 방법은 또 이제 다시 나누어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토지를 가지고 있다,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게 뭐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 분양을 받았든 아니면 뭐 증여든 아니면 상속을 받아서 가지고 있는 뭐 전답, 그러니까 농경지 또는 뭐 임야 뭐 이런 형태, 아니면 시골에 있는 뭐 주택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미 이제 토지는 이제 해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갖추어져 있는 상태니까.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토지에 또는 뭐 건물에 뭐 이런 부분들에다가 직접 태양광을 이제 모듈을 설치를 해서 거기서 이제 상업 운전을 통해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토지를 사서 하는 방법이 또 하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임대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태양광 발전소를 계속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계속 고민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그 태양광 발전소를 갖기 위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자, 그래서 이제 이 그 직접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토지에다가 태양광 모듈을 설치를 해서 발전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지만, 이제 건물 지붕 위에다가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수지나 뭐 이런 쪽에다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우선은 토지 위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한다는 이제 전제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토지의 물리적인 특성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건 뭐 차차 설명을 드리겠지만, 첫 번째로 이게 내가 갖고 있는 토지의 지목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이 제일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이 바뀌기 전만 해도 임야를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서 이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면 잡종지나 다른 그 지목으로 바뀌어서 태양광 발전소를 통해서 나오는 수익도 있지만 지목이 바뀜으로 인해서 토지의 가치가 이제 올라가는, 그래서 두 개의 수익을 동시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죠. 근데 이제 임야가 여러 가지 사정상 이제는 그 개발을 통해서 지목이 잡종지로 바뀌지가 않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그래서 이제 내가 갖고 있는 토지가, 또는 내가 살려고 하는 토지가, 또는 내가 임대하려고 하는 토지가
지목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본적으로 도로가 접해 있어야 하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때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도로의 상태도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향. 이게 우리가 태양의 빛을 통해서 우리가 이 빛이 태양광 모듈에 비춰져서 전기가 발생이 되면 이제 인버터를 통해서 우리가 교류로 만들어지고 교류가 다시 이제 우리 전봇대에 우리가 이걸 연결을 통해서 이제 전기를 이제 팔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도 토지가 이왕이면 남향인 토지가 가장 전기의 생산이 발전이 잘 되는 토지이기 때문에 남향이 제일 좋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향인데 이 앞에 건물이나 여러 가지 다른 구조물이 있으면 이 태양이 비침으로 인해서 여기에 그림자가 지기 때문에 이 그림자가 발생될 수 없는 정도의 높이면 좋겠다는 거죠. 아예 없으면 더 좋겠지만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좀 덜 영향을 줄 수 있는 토지면 더 좋겠다 하는 부분이 이 고려 사항에 있어서의 향에 대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목이 아직은 농경지이거나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이 토목공사에 관련된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될 요소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이죠. 같은 500평인데 어떤 데는 모양이 이렇게 긴 상태에서의 500평 하고 이렇게 정사각형처럼 생긴 500평은 이 토목공사 비용이 상당히 격차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가능한 한 형상이 토지의 모양이죠. 토지의 모양이 좋은 어떤 토지를 취득하거나 또는 임대를 하거나 또는 자기가 갖고 있는 토지가 여러 가지 토지가 있지만 그래도 향과 모양 또는 지목 도로가 그래도 가장 좋은 토지로 개발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 이제 이 발전소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민원하고의 부분이 가장 어려운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특성은 그 토지와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얘기지만 이 민원은 사람과 또 사람 간에 있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내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민원 발생의 가능성을 좀 줄이거나 또는 발생이 적을 수 있는 토지로 개발하는 게 좋겠다 하는 부분이고요. 자, 이제 이 개발행위 허가에 관련된 부분은 결국 또 이 민원하고 또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태양광을 통해서 이제 인버터, 그러니까 뭐 그 모듈에 햇빛이 비춰지면 전기가 발생이 되는데 발생된 전기는 직류이고 직류는 다시 교류로 인버터를 통해서 변환을 시키고 변환된 전기를 이제 한전의 전봇대에다가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 전봇대의 용량, 즉 그 여기에 통과하고 있는 전선이 내가 발전을 통해서 나온 전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용량이 남아 있는지에 대한 그 전력 계통의 연결 부분에 여유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의 고려해야 될 또 중요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이제 결국은 설치비입니다. 설치비. 우리가 이제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결국 초기에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선택을 해야 여러분들한테 남는 수익이 많기 때문에 이 설치비도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즉 여기서 고려해야 될 사항 자체가 실제로 이렇게 하나씩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지만
이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 전에 고려해야 될 아주 중요한 요소들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소유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분양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이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아파트를 분양받는다든지 또는 상가를 분양받는 것처럼 지금 개발하는 업자들이 인허가를 받아놨다든지 아니면은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놓은 어떤 그런 상태에 있는 토지를 분양을 받아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분양이라고 하면 이미 지어진 걸로 보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비어 있는 땅에 공부상 지금 이제 개발행위 그러니까 발전사업 허가나 또는 개발행위 허가만 이제 득한 상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실제로 가보면 아무것도 없는 비어 있는 땅이죠. 자, 그럼 여기에 이제 태양광 모듈을 설치를 해야 되겠죠. 모듈을 설치를 해서 이제 발전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분양하는 단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중요한 요소들은 앞에서 봤던 직접 시행을 통해서 고려해야 될 요소들에다가 또 이 부분까지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사업의 진행 단계가 어느 단계인지 예컨대 우리가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를 득하고 그 다음에 토지에다가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분양받고자 하는 그 토지의 사업 진행 단계가 어느 단계인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그 분양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이 분양업자들이 이 태양광 모듈 그 다음에 인버터 그 다음에 뭐 접속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앞으로 어떠한 부품을 사용할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고려를 해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모듈이나 인버터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고압인 경우에는 그 수변전 설비나 뭐 수변전 설비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설치할 건지 그리고 지금 당장 분양을 받으면 언제쯤부터 상업 운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또 하나의 마지막 또 중요한 부분은 그러면 내가 지금 분양받고자 하는 분양받는 토지가 과연 내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지 이 부분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까지가 이제 분양받는 경우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뭐 많지는 않지만 이미 지어져 있는 이 발전소 자체를 이제 소유권 이전을 통해서 이제 매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과정에 있어서도 매매를 통해서 내가 태양광 발전소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이거는 그동안에 발전이 되었던 그 실적 그 다음에 입금이 통장에 얼마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쭉 뭐 1년치 또는 뭐 2년, 뭐 3년치를 여러분들이 실적을 받아서 그 내용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야 나와야 이걸 가지고 내가 얼마에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결정이 되겠죠. 자, 또 한 가지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 발전소이기 때문에 과연 이 태양광 발전소의 모듈은 어느 회사의 제품을 사용을 했고 인버터는 어떻고 그 다음에 수변전 설비는 어떠한 걸 썼으며 발전 실적은 어느 정도이고 그 다음에 REC 계약이 즉 장기 계약이
몇 년 동안 되어 있는 것인지 또는 그 장기 계약의 종류가 어떠한 것인지들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제 발전소를 내가 갖고자 하는 그 상당히 이제 이 부분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좀 의욕적으로 좀 욕심이 생길 수 있기는 하겠지만 이러한 고려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판단을 하시고 태양광 발전소에 접근을 하시면 지금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어떤 좋은 판단이나 아니면 결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태양광 발전소 소유 방법까지만 이번 시간에는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주요 용어나 뭐 기타 앞으로 나올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